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역사는 고구려 역사가 아닐까 합니다. 고구려의 땅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해서 그 영토가 계속 이어져 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고구려는 가진 영토에 비해 비옥한 땅이 없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비옥한 땅을 확보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사실 경제력,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 나라가 돈이 많으면 그만큼 좋은 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더 전문화된 군대를 갖출 수 있습니다. 과거 백제와 신라의 전쟁 기록을 보면 1, 2만의 군사로 전쟁을 하였습니다. 고구려보다 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즉 먹을 것이 더 풍부했던 백제와 신라가 1, 2만, 최대 3만의 군사로 전쟁을 할 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4만의 군사로 백제와 전쟁을 하고 5만의 병력을 파병하여 신라를 도왔습니다. 고구려는 어떻게 그 많은 군대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고구려의 개마부대는 철갑부대로 말도 철갑옷을 입혀 무장시켰습니다. 당시 철은 아주 귀하고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는 직접 싸우는 군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싸울 수 있도록 보급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인 전쟁에서 대부분 보급을 먼저 끊고 적들을 배고프게 만들어서 서서히 말라 죽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할 정도로 보급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그 많은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에 그만한 재정적 여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주 지역은 지금에 와서 자원이 많은 귀한 땅이지만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고구려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상업. 고구려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소선호,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 고구려 동명왕의 두 번째 부인. 고구려를 세울 당시 주몽의 아들은 비류와 온조였습니다. 고구려 건국의 1등 공신 주몽의 부인 소선호, 동명왕의 뒤를 이을 고구려의 왕은 소선호의 첫째 아들 비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몽의 첫 번째 아내 예씨 부인의 아들 유리가 나타납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왕실 세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1등 공신이었던 소선호는 아들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지금의 인천과 한강 유역으로 내려와 각각 나라를 세웁니다. 비류의 나라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온조는 백제를 건립하고 성공적으로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그냥 사람만 데리고 가서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궐도 세우고 관리도 뽑고 제도도 마련하고 필수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소선호는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 두 개를 더 건립할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 땅에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이 아니라 바로 상업이었습니다. 미천왕, 고구려 15대 왕 이름 을불. 고구려 15대 왕 미천왕은 왕이 되기 전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였습니다. 왕실 내의 권력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해 궁에서 도망쳤습니다. 처음에는 머슴살이를 했고 그 일이 너무 힘들어 친구와 함께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가 되었습니다. 소금은 당시 아주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당시 미천왕은 평민의 신분으로 염전에서 소금을 받아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습니다. 소금과 같은 귀한 자원은 당시 국가에서 통제하기 마련인데 일반 평민도 소금을 사고 팔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업에 관대했다는 말이 됩니다. 온달 열전. 어릴 때 너무 자주 울어 아버지로부터 바보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는 말을 듣고 성인이 되어 바보온달과 결혼한 평강공주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평강공주는 바보온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살 때 시장 상인의 말을 사지 말고 나라에서 키우던 말 중에 병들고 수척한 말을 사오라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말을 사고 팔 정도의 큰 시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강공주가 처음 온달에게 찾아왔을 때 공주가 금팔찌를 팔아 논밭과 집, 노비, 말, 기물 등을 샀다고 합니다. 이 기록 또한 고구려에 큰 시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당서 열전 위운기. 고구려 26대 영양태왕 16년에 수나라 장수 위운기가 거란을 공격하기 위해 돌궐 군사 2만 명을 고구려 시장으로 가는 상인으로 위장해 거란을 기습, 거란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거란이 2만 명의 상인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2만 명의 상인이 자연스러울 정도의 큰 시장이 고구려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 벽화. 고구려 벽화에는 많은 수레가 등장합니다. 바퀴가 달린 수레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는 필수적입니다. 평양, 고구려의 장안성 외곽지역에는 도로 유적들이 있습니다. 도로와 수레의 활용을 보면 고구려의 상업이 매우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벽화에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서역인이라 불렸으며 서역인들과의 교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 당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당나라의 경제는 파탄이 났기에 당고종은 고구려와의 전쟁 준비를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앞서 수나라와 전쟁을 하고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당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물론 영계소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권력 다툼으로 결국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았지만
그 오랜 세월 수십 수백만 군대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국력, 경제력이 뒷받침되지는 않았을까? 삼국시대나 지금이나 한나라의 국력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수십 년 전부터 동북 공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에 관련된 역사적 자료가 부족해서 삼국사기나 중국의 역사서를 통해서 고구려에 대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은 사대주의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고 중국 역사서 또한 그들의 시각에서 고구려를 바라봤기에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고구려 역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역사 공부 더 해야겠다. 나중에 아들이 물어볼 것 같다.